오늘은 여러분께 오키나와의 핵심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행 소개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 먹거리 해결, 즉 식당 이용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렌터카 이용 방법과 여행 코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오키나와. 식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선 나하 시내에 있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한 끼 해결하실 수 있는 식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코카레라는 곳인데 주로 카레 요리와 돈가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맛도 좋은 데다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자판기의 나라, 일본답게도 식당에서는 대부분 모든 주문은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메뉴가 일본어라 당황스러운 상황. 긴장들 하지 마. 음식 사진이 있으니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사진을 보신 후 선택하시면 되는데 상단이 주메뉴고 하단에 있는 버튼은 추가 메뉴 주문 버튼으로 주메뉴 선택 후 추가 메뉴 선택 또는 결제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곳에 지폐를 넣으면 되고 더 이상 주문할 게 없으면 옷질이 바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잔돈이 나오고 주문표도 나옵니다. 이것을 점원에게 주거나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양배추를 추가해드린다는 내용인데 원할 경우 무료로 무한리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맛있게 드시면 되시고 추가할 게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주문이 이루어지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식당 이용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렌터카 이용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차량 이용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도로의 차선도 우리와는 반대고 자동차 핸들 위치도 좌측이 아닌 우측에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곧 적응되실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편리한데 저속주행 시엔 소음이 거의 없고 연료 소비가 적어 경제적입니다. 이 차량도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렌터카 빌리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진 거의 비슷한데 시동은 이 반짝거리는 부분, 즉 파워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을 건 후 내비게이션 메뉴가 나오면 바로 전화번호 버튼을 누르지 말고 목적지 버튼을 누릅니다. 한국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기서 목적지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전화번호 버튼을 클릭한 후 지역번호를 포함해서 숫자만 누르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는데 주소 검색보다 전화번호 검색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주소만 하시는 경우라면 한국어가 지원되는 내비게이션이더라도 한국어 자판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문으로 검색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나하국제거리, 여행의 처음과 마지막 들리시면 좋을 만한 곳인데요. 나하국제거리의 일본 발음은 나하고쿠사이 토오리. 알아두면 길 찾을 때 좋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하국제거리는 차 없는 거리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리에선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시간에는 차량을 가지고 거리를 지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기념품 샵과 먹거리를 파는 상점과 음식점 등이 많은데요.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 보니 가격은 그다지 저렴하지 않으며 관광 안내 책자에 나온 상점은 참고만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다음 보실 곳은 류큐왕국의 본성인 슈리성. 류큐왕국이 통일하기 전까지 정치, 외교, 제사의 중심지였던 곳인데요.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경우엔 슈리저 카슬이라고 검색하시면 되시며 모노레일을 이용하신다면 슈리역에 하차 후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십니다. 지금 슈리성은 2019년 10월 30일에 발생한 화재로 복원공사 중이라 일부 건축물은 소실돼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키나와 여행을 한다면
역사를 알고 싶다면 꼭 한 번은 들려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지금은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니었던 곳 오키나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장소입니다. 유물이나 내부 구조를 봐도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일본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역사 왜곡. 결국 남는 자가 승자인 세상의 논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장소입니다. 맞서려고 해도 맞서림조차 없다면 결국 무너지고 결국은 승자가 역사를 그들의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세상. 오키나와 슈리성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으나 교훈은 얻어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곳은 나하시를 방문했을 때 시간 나시면 잠시 들려볼 만한 중국식 정원인 후쿠슈엔인데요. 중국 복주시 우호도시가 된 기념으로 지어진 정원으로 도심 속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이용료 없이 관람 가능한 곳으로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워 잠시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둘러보시면 좋은 곳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세나가지마 온천 호텔인데요. 일본 본토에는 많지만 오키나와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이 온천입니다. 일본 본토인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진 명소로 바다를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 매스컴에도 소개된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을 찾아가시려면 대중교통보다는 렌터카를 추천드립니다. 여행의 마지막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 말미에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나가지마 온천은 염화 강염이 함유된 온천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완화하며 보온 효과가 있어 냉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가신다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끼리 모양의 해안절벽이 유명한 만명이 앉을 수 있다는 만자모입니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시려면 대중교통보다는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곳 만자모 아래에는 오키나와의 온낫 천지적 민속문화재인 우두이가마란 곳이 있는데 8월이면 열리는 연극 연습 장소로 쓰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유큐석 해안과 해식동굴이 있는데 프라이빗하고 해변이 아름다워 파도가 잔잔할 때는 주변에서 외국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드로 해수욕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키나와 여행하실 때 렌터카 여행을 추천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다양한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오키나와. 이렇게 바다는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으로 아름다운 바다라는 뜻을 가진 추라우미 수족관인데요. 해양 엑스포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데 다양한 전시물과 어류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판한 내자료도 구비되어 있으며 넓은 공원 내부를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 걷는 걸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원주민의 생활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형식의 우리나라 민속촌과 같은 곳인 유큐무라. 옛 유큐왕국 시절을 회상하듯 얼마 남지 않은 유큐왕 국원 주민에게는 가슴 찡한 장소, 하지만 찾는 이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키나와를 가벼운 마음으로 푸른 바다가 보고 싶어 휴양차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뜻깊은 장소이니만큼 교훈을 얻어가는 여행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